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뭐 여러 군데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엔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G20에서 엔저에 면죄부를 줬는데요. 이것이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텐데요. 어느 별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앞서 출연자는 이것이 국력의 차이가 아닌가 하고 좀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엔화 약세를 초래하는 일본의 양적 완화. 사실 양적 완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G20에서는 사실상 뭐 용인, 면죄부를 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제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영향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속도와 강도의 문제인데요. 지금 일본은 자기의 경제 규모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빠르고 너무 강한 속도다라는 것이 문제였고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뭐 FRB, ECB에 비해서 금액 기준으로 보면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GDP 대비한 전체적인 대체지표 움직임이 일본이 가장 가파르다라는 거죠. 향후 ECB나 FRB가 좀 제한적인 어떤 통화 완화책을 쓴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은 굉장히 강한 강도로 정책을 2014년 이후에도 지속한다. 2%가 될 때까지 지속한다라는 얘기가 현재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 별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자,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 픽스 국가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와타나베 부인을 포함한 일본의 보험권이 해외 투자를 재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살 것은 이 보험권의 특성상 채권을 살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픽스 국가들의 채권을 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 이태리 국채 수익률이 많이 내려왔고요. 지금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그 여타 국가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CDS도 실제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움직임 뭐냐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CRB 지수가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헤지펀드의 투기적 순매수도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투자가 빨리 늘지 않으면서 상품 가격의 변동성을 준 상황에 달러의 강세까지 이어지니까 헤지펀드 쪽에서는 일단 상품 시장 쪽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국제 금융시장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으로 돈이 몰리면서 미국 쪽의 M&A가 증가할 가능성 그리고 일본의 이 풀린 돈을 바탕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에 추가적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M&A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위기 국가들을 비롯한 채권 시장의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과 M&A 시장이 다시 한번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20 성명서가 나온 이후에 엔화 약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100엔 돌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산업별 영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좋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IT 세트 쪽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쪽이라든지 이쪽에는 뭐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가격 변수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 요인이 있는 가운데 엔화 약세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엔화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원화는 버티고 있는 가운데 엔화 약세가 재개된다면 이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강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음식료나 유틸리티 쪽은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자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정적이긴 한데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영향을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군으로 좀 더 볼 텐데요. 엔저에도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군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IT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 가격 기준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받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TV 쪽에서는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스마트 디바이스 쪽에서는 지금 일본이 워낙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주요 부품의 생산, 공급 능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인데요. 음식료와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 최근에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자동차 소비, 전자제품 소비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경쟁력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세트, 현대차도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또 이 중국 시장에서의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점유율이 크게 꺼지지만 않는다면 현재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해서 네.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나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고요. 잠시만요. 네. 이 엔저에 대한 영향은 자동차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위험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가격 변수뿐만 아니라 네. 이 자동차의 판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변수를 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아주 급감하거나 네.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차를 모두 배제하고 일본 차와 미국 차만 사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만 아니라면 네. 현재 가격 메리트도 분명히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현대차의 점유율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급속도로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동차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중국 쪽 흐름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이제 위안화 흐름을 달러와 대비해서 또 일본의 엔화 대비해서 원화 대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내려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위안화 강세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입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 또 수입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이제 중국의 부동산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모두 우상향 쪽으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물론 급등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계속 제어를 하겠지만 주변 여건은 이제는 좀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이제 메일유업이라든지 뭐 빙그레, 코스맥스,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아니면 동양기전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소비에서 크게 꺾이지 않을 것들, 중국의 소비에서 크게 꺾이지 않을 것들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일본의 엔저가 조금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좀 이 흐름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극단적으로 엔저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소비와 관련한 그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